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보미입니다. 보미가 세 번째 교감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요. 오늘은 좀 내용을 살펴볼 이유가 있었어요. 주신 그 메일을 보면요, 누나가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누나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이제 그렇게 드리면 사실 되게 막연하긴 해요. 누나가 알게 될 거라고. 네,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사실은 좀 어렵죠. 네. 그때가 되면 누나가 알게 될 거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어렵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사실 질문을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든 정보는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번에 교감이 있었고 분명히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지 하고 이제 영상을 다 살펴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은 건 누나가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저의 소식을 보고 듣게 될 거라고 네,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두 번째 영상을 견주께서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음, 두 번째 영상 말미에도 제가 또 얘기를 했고 어, 이거는 견주분은 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교감나는 내용을요, 꽤 자세히, 좀 익혀야 돼요. 특히나 환생에 대한 부분 같은 건요. 지금, 도미 같은 경우는요, 질문이 제가 두 번째 교감 봤을 때 질문이 이건 잘못됐다고 약간, 달리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또, 메일 주신 걸 보면요, 질문이 또 늘어지는 질문이에요. 명확한 질문도 아니고. 네. 언제, 어디서 올 거니는요, 언제 올 거니? 라는 질문 하나가 되는 거고요. 어디서 오게 되니? 라는 질문이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나가 어디로 찾으러 가야 되니? 라는 질문도 하나가 되고요. 네. 세 가지 질문을 한 줄에 묶어서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전한다 한들 아이가 그걸 그렇게 사람처럼 알아들어서 순차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교감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다른 애코드는 질문을 이거 그냥 한 번에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나? 네, 안 돼요. 교감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가 저의 영상을 보셨다면 이렇게 그냥 질문을 안 주셨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영상 끄트머리에 제가 질문의 범위가 섹터가 넓으니 내년에 태어나니? 아니면 내후년에 태어나니라고 이렇게 질문을 달라고까지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또 언제 어디서 올 거니? 이라 하고 누나가 어디로 찾으러 가야 되니?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하나에 붙어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속상한 거죠. 어떻게든 뭔가를 전해드리긴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니까 전화하기 또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해는 가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몇 년도라든가 뭐 몇 월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없이 누나가 알게 될 거예요 라는 교감 내용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때가 되면 누나가 알게 될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 답답하긴 하죠. 음. 오늘 교감을 저는 이제 나눴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알게 됐는데, 숙제가 많아요. 일단 누나는 지금 급해요. 급한다고 서두른다고 아무것도 되는 건 없어요. 여기서 누나가 아무리 서둘러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네. 그 때가 돼서 나타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난리 부리스를 쳐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 교감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또 질문이 막 이러니까요. 이분은
교감 영상을 제대로 보셨나? 왜 또 질문이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디서, 언제, 어디로 찾으러 가면 되는지도 물어보셨거든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료 교감은요, 질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도 하나이고요. 요청의 말을 질문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2개까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나중에는, 끝에는 거의 대부분 물어봐줘요. 누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다 물어봐 드립니다. 그거를 이렇게 하면요, 음, 안 돼요. 네. 이렇게 한다 하도 어디서 언제 어디로 찾으러 가면 될까라는 이 질문은요,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제가 전해도 똑같이 질문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네, 널 찾으러 가야 되는지, 언제 널 찾으러 가야 되는지, 네, 어디로 널 찾으러 가야 되는지라는 질문이, 이게 뒷부분에 있는 게 3개예요. 앞부분에 있는 질문이 3개고 총 6개의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질문을 앞에 2개 것만 했습니다. 요청의 말도 없고 그냥 힌트만 더, 누나 힌트를 안 주면 누나가 힘들지도 모른다 해서, 네, 그 요청도 질문으로 바꿨어요. 네, 힌트를 달라고 한 요청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로 오신 구독자분들도 보실 테고 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무료 교감은요, 질문 하나, 명확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뭐뭐 해서 이렇게 말고 그냥 질문 하나입니다. 단순합니다. 환생에 대한 질문이라면 더더욱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언제 태어나니? 네. 내년에 태어나니? 라고 하면 언제 태어나니?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 돼요.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내년에 태어나니라고 물으면요, 내년에 대한 국한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좋아요. 아이가 내년이 아니면 아니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언제 태어나니라고 하면 2, 3년 후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요, 또다시 물어봐야 돼요. 2, 3년? 정확하게 언제니라고 결국은 연도를 정확하게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항상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좁혀서 해달라고. 영상을 좀 천천히 보시고요. 이 2번째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미 2번째 영상에 제가 질문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결국은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이대로 질문을 못 물어보니까요. 범위가 넓어서. 네, 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멋쩍게 웃으면서요, 머리를 극적이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라고요. 잘 있었니? 네, 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멋쩍은 표정이야? 라고 제가 묻습니다. 저 때문에 아저씨하고 누나가 애쓰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죠. 아주 아닌 건 아니야, 잘 봤어 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야 뭐 너가 전해준 소식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지만 받아듣는 누나는 입장이 조금 달라. 누나에게는 복잡한 숙제를 너는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야. 네. 내 누나가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자, 좋아. 그럼 내가 좀 더 쉽게 물어볼게. 내년에 넌 지구별에 환생하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요. 내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질문 너무 심플하잖아요. 내년에 오는지. 네, 왜 이런 질문을 안 물어보고 멀게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저번 질문 교감 영상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고 제가 다시 내후년인지 물어보려 하는데요. 두 개의 손가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래 알았어. 2년 후구나? 네, 2년 후에 태어날 것입니다. 저의 이름처럼 봄에 다시 오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네. 질문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청의 말도 환생에 대한 좀 더 힌트를 달라고 하신 거라서 제가 질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샵에서 보게 되니? 아니면 가정견으로 널 보게 될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들판에서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누나의 느낌으로 알게 될 겁니다. 저의 서식을 보고 듣게 되실 거예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교감을 나눴을 때 제가 알아챈 건요. 이 아이는요. 샵에서도 오지 않고 네, 가정견으로도 태어나지 가정견으로 분양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네, 유기견이란 얘기거든요. 들판에서 보게 된다는 얘기는요. 근데 유기견인데 어떻게 누나가 알고 어떻게 보게 될까요?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 유기견 분양하는 곳을. 네. 무료 분양하는 곳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분양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지? 네. 그 느낌을 알아채라는 거예요. 그냥 사진 많이 봐보세요. 그러면 왠지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봄이는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아이가 마음이 가는 아이가 생길 겁니다. 나타날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봄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게 될 거고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누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누나가 찾으려 해야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눈과 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날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있어야 해요. 그러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요. 아빠가 나를 만났을 때와 비슷해요. 라고 합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저는 몰라요. 아빠가 샵에서 샀는지, 네, 누군가에게 얻어서 네,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자, 제가 만약에 견주의 입장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교감 영상을 봤어도 이런 어떤 거 디테일한 건 없었지만 예, 환생이 시작되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첫 번째 교감에서는 들었어요. 두 번째 교감에서는요. 누나가 알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알게 돼요. 라고 했는데 네, 아직 그때가 안 됐으니까 그 당시 당연히 아무런 정보도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너무 급해서 세 번째 질문도 한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보여지지도 않았고. 네. 그 영상을 잘 살펴보고 주의 깊게 보면요. 거의 다 맞아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잖아요. 그때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요.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면 다 맞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제가 견지의 입장이라면요. 내후년에 태어난다 합니다. 그러면 내후년 봄에 태어난다 하니 내후년 봄서부터 저는 유기견 분양해주는 무료 분양해주는 곳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샵이나 네, 샵에 온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가정 분양이다라는 뭐 딱히 그런 내용도 없고, 또 다시 교감해서 물어봐야 될 이야기겠지만, 네, 그렇다면은 샵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당연히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네, 무료 분양하는 곳, 샵에서도 물론 분양하니까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견주께서. 네, 나라면 찾아볼 거예요.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건요. 아이가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네, 같은 모습. 물론 다른 모습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 지금 저는 이제 견종을 잘 몰라요. 얘가 지금 보더콜리 종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샵에서 만약에 볼 것 같다라면 아마 샵에서 보게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샵 같은 데서도 믹스종을 이렇게 분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뭐 잘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지금 보미 같은 경우는 믹스견으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샵 같은 데는 당연히 분양을 안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탄생할 때도 믹스견처럼 오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모습으로 오게 된다라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방법은 또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샵으로 와줘. 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샵으로 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보미 입장에서는 내가 저 샵을 가기 위해선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지도 판단하겠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는 저 샵에 갈 수 없다면 이 아이는 이제 다른 모습을 하게 판단하겠죠. 그런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변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네. 지금 아이가 알려준 대로 나는 기다리고 그때 가서 검색해서 만나서 찾아야지 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내가 좀 더 그렇게 막연한 거 뭐 이렇게 보다는, 네, 그냥 뭐 샵에서 분양받는 걸 원한다. 난 여기서 기다릴 거다 하면요. 그 샵의 위치를 정하세요. 찾으세요. 그리고 네, 이 샵으로 와줘. 만약 같은 모습으로 올 수 없다면 샵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알려줘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두 번째 교감에서 누나가 알게 돼요. 그때가 되면 눈앞에 보이게 될 거예요. 라는 뜻은요. 결국 누나가 찾되 검색해서 찾다 보면 어디서 누가 들리든 얘기를 해주든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견주의 눈앞에. 그때 이 아이는 왠지 봄이 같아라는 알미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네. 이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나는 그거 싫어. 이렇게 만약에 견주께서 생각하신다면 난 이런 환경에서 널 만나고 싶진 않다라고 하시면요. 네. 원하는 샵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난 여기서 널 만나고 싶어. 네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을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거든요. 도민은 지금 상황에서 선택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도민이가 여기로 와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뭐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음, 그건 교감을 나눠봐야 아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두 가지의 옵션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알려준 대로 내후년에 봄에 네, 검색하셔서 무료 분양하는 아이의 사진들을 계속 찾아보고 찾아보시면서 마음에 닿는 이 아이, 가슴이 알려주는 이 아이를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야. 나는 샵에서 만나고 싶어. 또는 어떤 곳에서 분양하는 곳에서 널 만나고 싶다 하시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샵을 산정하시고 이쪽에서 널 만나고 기다릴 거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봄이가 저쪽으로 가기 위한 모든 변수와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이 스스로
네, 보고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엄마 곁으로 다시 오게끔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요, 질문은 하나입니다. 똑똑한 질문 하나면 돼요. 어디서 태어날 거라는 질문, 한생에 대한 질문은요, 정말 뭐, 10가지 질문,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똑똑한 질문 하나면 돼요. 언제 태어나니? 라는 질문보다는요, 확실한 내년에 태어나니? 그러면 내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질문을 원해요. 저는 범위가 작은 아주 세밀한 질문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질문 잘하는 그 코코였나? 네, 코코 언니가 하신 질문 그 질문이 정말 기본이 되는 질문인데 연도를 묻는 질문, 월을 묻는 질문. 네. 지금 견주께서 주신 질문은 그런 질문 하나도 없어요. 네, 한번 검색을 저기 연습 보세요 영상을. 내가 이런 질문을 물어본 적이 있나? 없어요. 몇 월에 태어나니라고 물어본 적도 없고요. 몇 년도에 태어나는지도 물어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질문이 그렇게 범위가 넓으니까요. 음, 영상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놓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십니다. 저도 모르긴 해요. 저라고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질문 주신 것만 물어볼 뿐이지 질문이 너무 형태가 완전히 버긋나지 않는 이상은 되도록이면 그 질문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편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질문은 조금 좀 안타깝다. 다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도 저도 이제 그때는 보긴 하는데 영상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내 애기 거만 보나요? 그건 모르겠네. 네. 내 애기 것만 보시고 다른 영상은 안 보실까요? 다른 영상도 보세요. 배울 게 정말, 예, 정말, 이거는 정말 내가 놓쳤던 부분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네, 놓치지 않으시려면 영상 꾸준히 보세요. 내 아이 것만 보면 물론 내 아이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아이의 대화에서도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알아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보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빨리 하시고 선택하셔서 네,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